예, 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바쁜 기자죠. 기상청 출입 기자 뉴스원의 황덕현 기자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이라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기상청과 환경부 출입하고 있는 기자 황덕현입니다. 예, 요즘 기상청 출입 기자들이 제일 바쁜가요? 다들 바쁘겠지만 사실 최근 요 며칠,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는 기상청이 아마 좀 많이 바쁘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이 뭐 거의 대대적인 침수 사태가 나고 하늘에 무슨 구멍 뚫린 듯이 제가 서울을 그래도 대략 한 10년 정도 산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확실히 내린 것 같고 한 달간은 거의 며칠 빼놓고 계속 비만 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처음 보니까 또 기상청의 주목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언제 또 비가 내리려나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겠지만 좀 안 맞는다, 예보가 너무 안 맞아,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좀 친기상청 기자인가요? 기상청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약간 반기상청 혹은 약간 그래도 건강한 비판을 함께 하고 있는 기자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반기상청 기자. 예, 그리고 간사 출신이시라고요? 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기상청에서 기자들과 기상청을 연결하는 간사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그냥 일반 기자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안 맞는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에 많은 예보들이 나왔던 것은 좀 안 맞는다기보다는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8월 8일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에서 300mm 정도 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많이 온 곳은 거의 400mm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졌던 지역이라든지 시기가 기상 관측 이래 많이 없었고, 그게 특히 서울에 내리다 보니까 또 주목도도 더 높았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상청에서는 사흘간 100에서 300mm 가까이 비가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할 때 100 몇십 mm, 많아도 200 몇십 mm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300mm 이상 올 수 있다고 말을 한 것도 이렇게까지 또 대낮에 많이 비가 오게 되리라고는 기상청에서도 예측을 충분히 못했고, 그래서 엊그제 언론인 브리핑을 할 때도 강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상청이 국민에게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기상 이변이라든지 하는 전에 보기 힘들었던 국지적인 형태로 이렇게 쏟아진다든지 하는 것을 기상청 내에서도 처음 본다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기상청 의견도 이해가 되긴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의 기상 예측이 틀리니까 정부 부처의 대응도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상청에게 주목이 많이 되고 책임도 좀 지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강수량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전혀 안 내리고 쨍쨍 맑는다거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비가 안 내렸습니다. 오늘 해가 아주 대단했어요. 이거 지금 친기상청 기자가 아니라면은 이거 좀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상청에서 나오는 예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에서는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20에서 80mm 가량 비가 올 수 있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8월 10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에 거의 비가 안 오고 있고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11일까지 비가 올 것을 예보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비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래도 기상청이 틀린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슈퍼컴퓨터 문제다, 아니면 인사를 계속 교체를 해버려서 숙련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등등의 얘기가 있잖아요. 기상청 간사 출신이 푸는 왜 이렇게 못 맞추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사 활동을 특별히 강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간사라는 거는 이제 기자단의 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슈퍼컴퓨터가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용량이 늘어난다면 예측이 더 정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슈퍼컴퓨터는 쌓여있는 자료를 돌리기 위한 용도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고
프로세싱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보관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기상 역사가 시작된 19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년 가까운 자료를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8월 8일에 큰 비가 왔으면 8월 5일, 6일, 7일에 과연 어떠한 기상 현상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9일, 10일, 11일에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하는 모델링을 돌리기 위한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프로세스의 속도보다는 사실 그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얼마큼 정확한지가 더 관건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KIM, 킴이라는 모델이 있고, 또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UM 모델, 미국 등이 사용하고 있는 EM 모델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여러 나라에 있는 모델들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모델이 다 비가 얼마큼 온다, 어느 지역에 온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이렇게 그걸 세 개를 다 보고 이렇게 예보를 하는 시스템인데, 예보가 역량에만 비판을 하기도 그렇고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델만 비판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3박자 혹은 그 이상의 4박자, 5박자가 같이 잘 맞아떨어져야 좋은 예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기상청의 예산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막 증액이 쉽다든지 아니면 기상청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막 있어가지고 기상청 예산 늘려줘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때때로 분야에 따라서 막 엄청 깎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람이 계속 교체된다, 그것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환 보직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기상청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사총무, 회계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예보관들은 예보관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를 통해서 예보를 한다든지 모델링을 통해서 예보를 한다든지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보하는 분들의 이렇게 순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이분들이 뭐 3교대,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3교대 하면은 되게 힘들지만 이분들도 이제 3교대를 하면서 계속 예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뀐 유이동 신임 기상청장이 말했듯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다가 나가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예보관 인력을 조금만 늘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기상 이변이 좀 더 많아지고 예보 인력, 예보 분야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내부 인원 조정이라든지 뭐 내부 예보관 확충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과거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뭐 기상청이 문제는 뭐 순환보직이다, 뭐 단임의 폐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상청이 공개한 강수 유무의 실제 적중률이 46%에 머물렀는데 이건 일반인이 예측해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무릎이 아프네, 비 올 것 같다 체크, 비 안 올 것 같다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하면 대충 반은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TVN에서 했던 유키즈 온더 블랙이라는 프로그램에 예보관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상현상이 크게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폭설이 엄청나게 내린다든지 폭우가 엄청나게 온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기상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조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위험 기상 상황에서 예보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오늘 맑다고 했다가 조금 더 맑고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가 30mm 온다 그랬다가 500mm 오면은 확 놀라는 것처럼,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좀 정확도를 올리려면은 그 위험 기상을 전담하는 예보관 설치도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라든지 인력 편성 관련해 가지고도 좀 혁신적인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상청 직원들도 이게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상청 기자라기에는 굉장히 친기상청 어떤 발언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상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더 잘 맞춘다, 뭐 미국 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것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태풍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최근 트라스라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초속 18m 이상이 되어야 태풍이 지위를 얻고 18m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다시 열대 저압으로 변질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태풍 명명권이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먼저 태풍이 소멸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기상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 관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예측하는 것은 결국 모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쌓여 있는 외국에 비해서 신뢰도가 조금 낮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것도 기상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된 킴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러한 신뢰도 정확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기상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성과들이 쭉쭉쭉 계속 나오고 위험 기상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지 앞으로도 국민들이 기상청을 더 믿고 신뢰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들이 내부에서도 약간 목소리가 관측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신임 기상청장이 유이동 기상청장이 취임했을 때 킴 정확도를 올리는 것을 뭐 본인의 임기 동안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비가 특히 많이 왔다고는 알려져 있잖아요. 뭐 기사 쓰신 것도 80년 만에 가장 많은 비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온 건가요? 이틀 만에 500mm 정도 왔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1년치 절반 넘는 강수량이 한 번에 쏟아진 것이고, 이번 같은 엄청난 폭우가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진 경우가 있지만, 작년에도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폭우가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2차 장마 형태는 아니지만 장마 끝나고 폭염 중간에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가 인터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폭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랑 피해가 다를 건데, 지구 온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라든지 강, 호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또한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의 흐름도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아지는 수증기 양이 대륙으로 와가지고 더 쏟아질 확률도 더 많아지고, 증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양이 한 번에 많이 쏟아질 양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이게 과학적인 자명한 현실인데, 그러한 가능성들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강한 강수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국민들도 알고 기상청, 환경당국 관계자들이 더 면밀하게 예보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강남에 한번 소위 오세이돈 사태라고 하잖아요. 강남에 한번 또 침수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이번에 더 많이 왔나요? 네, 맞아요. 이번이 아마 서울 기상관측사상 제일 많이 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서울에 제일 많이 왔다고 했을 때는 종로에 많이 왔던 거고, 이번에는 동작에 많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역을 얼마든지 옮겨가면서 하루에 300mm에서 400mm까지는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 실현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400mm에서 500mm까지도 한 번에 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고, 앞으로 뭐 그런 강수 불균등 혹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0mm면은 1년에 내릴 것의 3분의 1, 그러니까 거의 120일 정도 내릴 걸 한 방에 쏟아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 근데 그 정도로 쏟아부었을 때 사실상 뭐 침수 피해를 안 입기는 그것도 또 어렵겠네요. 그 정도 대비를 하려면 그 대비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망원동이라든지 또 중랑천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되게 20-30년 이상 동안 많은 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잠기는 걸 보면은 자연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인명피해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이 이게 소위 반갈죽, 반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서 위에는 계속 비만 한 2주째 퍼붓고 밑에는 계속 뭐 거의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더운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이것도 처음인 건가요? 이렇게 장마 전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